우리가 이렇게 즙을 먹는 것은 질병을 호전시킬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약의 의존도 없이 건강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바로 이 영양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영양을 또 얼마만큼 영양을 먹는지는 우리 건강 회복의 핵심이에요. 바로 열쇠입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진 녹즙은 건강 회복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재 박사입니다. 지방간, 점점 많은 사람들이 지방간 진단을 받고 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지방간에 머무르지 않고 지방간염이 되고 이 지방간염이 계속해서 염증을 일으키면서 간이 섬유화되고 거칠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간경화가 되고 이제는 지방간 때문에 간암까지 걸리는 사람들을 점점 많이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방간은 간에 지방이 낀 거를 지방간이라 그럽니다. 이 간은 해독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혹시나 먹는 식품 중에서 음식 중에서 독이 있다면은 간에서 해독을 하고 그 독을 해독한 피를 우리 인체에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인데 이 해독기관에 독소가 껴서 지방의 형태로 있는 것을 지방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지방간은 간에서 해독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간에 독소가 계속 들어와도 그 독소를 해독을 할 것이고 하지만 이것도 계속해서 과부하가 걸린다면은 독소가 혈중으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간에 까지 이렇게 차게 되는 것을 지방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방간이 있다는 것은 내 간의 해독 능력이 바닥을 쳤다는 것과 또 내 간에 직접적으로 독소가 껴있기 시작했다는 아주 심각한 단계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염증으로 발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간경화 또 암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방간을 딱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은 이거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엔 이걸 함부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고 그 결과로 인해서 지방간염을 통해서 얻어지는 간경화와 간암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대 다닐 때는 이 지방간의 위험성에 대해서 꼭 환자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라는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질병이 지방간입니다. 그렇다면은 지방간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방간의 원인은 독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독소가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이 정제된 탄수화물은 우리 소화기에서 소화를 잘 하지 못하고 또 소화를 한다 그래도 장벽에 잘 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대 다닐 때 이제 외과 실습을 도는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의대를 다녔기 때문에 미국 교수님이세요. 미국 교수님이 흰쌀밥을 먹지 말라고 환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흰쌀은 장벽에 끼기 때문에 장벽에 껴서 배출이 안 되고 거기서 계속해서 독소를 만들어내고 그 독소는 활성산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활성산소는 그대로 간으로 올라와서 이제 간에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혈중에 독소도 공급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간에 피해를 입히게 되면은 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또 소화되지 않는 탄수화물에서 나오는 독소들이 간으로 올라가서 점점 축적이 되는 것을 지방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탄수화물이 아주 큰 문제인데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 지방간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탄수화물이 지방간을 일으키는 경로를 보면은 다른 장벽에 붙고 또 탄수화물이 장에서 부패되면서 일어나는 독소와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지방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음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섬유질을 삶았을 때입니다. 우리가 생섬유질을 먹는다면은 생섬유질은 장벽을 자극하고 장벽을 청소해주는 역할도 하고 유익균도 많아요. 아주 좋지만은 생섬유질이 아니라 이 섬유질을 삶았을 때는 장벽에 잘 붙습니다.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붙어서 정제된 탄수화물과 비슷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내 식단에서 탄수화물이 얼마나 많은지 정제된 탄수화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삶은 섬유질을 먹는지를 꼭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삶은 섬유질은 바로 채소를 삶은 것, 나물들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식사를 봤더니 생채소는 정말 얼마 먹지 않고 거의 다 삶은 섬유질이 있다면은 그거는 지방간을 일으킬 수도 있는 식단입니다. 우리가 이 지방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금 제가 얘기한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삶은 섬유질의 양을 점점 줄여 나가고 생섬유질의 양을 점점 늘려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벌써 지방간이 있다면 이거를 이제 돌려야겠죠. 간의 기능을 회복하고 간을 해독해서 간에 끼인 독소를 없애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방간에 걸리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지방간의 원인 중에 하나가
과당입니다. 과당 또한 이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고 정제된 당이기 때문에 지방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제된 과당은 지방간을 일으킬 수가 있지만은 과당, 즉 과일에 있는 과당은 지방간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연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한 연구예요. 2020년에 나온 연구인데 과일과 채소를 먹은 것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본 코호트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보면은 5만 명 정도의 성인을 4년 동안 추적한 결과 과일을 많이 먹었을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지방간에 걸릴 위험이 훨씬 작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를 보면은 이 미국에서 한 연구인데 미국 심장학회에서 한 연구입니다. 심장학회에서 한 연구를 보면은 과일과 그리고 중성지방 그리고 지방간에 대한 이 연구를 한 건데 이 연구에 따르면은 과일을 많이 먹을수록 중성지방 수치가 낮았다. 그러므로 환자들에게 계속 과일을 충분히 먹으라고 적극 권장해라 라고 한 연구입니다. 또 다른 연구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건 이제 일본에서 한 연구예요. 977명의 남성과 그리고 1467명의 여성을 상대로 한 연구인데 이 연구가 살펴본 거는 지방간 때문에 과일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과연 과일이 지방간을 초래할까라고 하는 연구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오히려 많은 양의 과일을 먹으니까 지방간에 걸릴 확률이 점점 낮아지더라. 그러므로 지방간 걱정 때문에 과일을 줄일 필요가 없고 오히려 과일을 많이 먹으면 지방간에 걸릴 확률이 점점 낮아진다는 것을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하버드 의과대학에서도 이제 발표하기를 과당, 즉 지방간을 일으키는 과당은 정제된 과당이다. 빵, 과자, 그리고 시리얼, 국수 이런 것에 있는 것이지 과일에 있는 과당은 오히려 반대 역할을 하니 많이 먹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을 일으키는 원인은 정제된 탄수화물, 정제된 과당, 그리고 삶은 섬유질입니다. 이러한 식단을 줄이고 이제 지방간이 있다면은 다시 병든 간,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독소가 끼인 간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간의 능력을 회복하는 영양이 필요합니다. 그 영양은 이 세 가지 채소에 가장 많습니다. 당근, 시금치 그리고 신선초입니다. 당근은 우리 간에 아주 좋은 영양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금치 또한 칼슘이 풍부하고 유기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아주 좋은 영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옥살산 걱정을 하는데 옥살산은 유기산입니다. 유기산은 인체에 들어와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고 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결석을 쌓여서 혈관을 막힌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겁니다. 우리가 유기산이 많은 식품을 생각하면 시금치나 콩을 생각하는데 수많은 연구들을 살펴보면 시금치와 콩을 많이 먹는 사람들의 건강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건강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그에 반대로 이 시금치나 결석들에 대한 연구는 오히려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생시금치를 먹으면 오히려 결석의 위험이 줄어들더라라는 이렇게 보고된 것도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요즘에 나오는 연구들을 보면은 고기의 섭취가 늘수록 신장 결석의 증가가 관찰되는 연구도 있습니다. 시금치에 있는 옥살산은 유기산으로서 우리 인체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금치 그리고 당근, 이제 신선초예요. 이 신선초가 우리 간의 기능 회복에 아주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신선초는 우리가 불로초라고도 알려져 있죠. 그만큼 세포 재생에 탁월합니다. 병든 세포를 다시 제거하고 새로운 세포로 재생시키는 역할을 아주 탁월하게 하는 영양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채소를 같이 먹으면은 이 세 가지의 채소에 있는 각각 영양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증폭해서 우리 인체에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같이 즙을 내서 먹을 건데 처음은 당근 이 160g이에요. 그리고 신선초 100g, 시금치 60g을 쓸 겁니다. 이제 이걸 즙을 낼 건데 우리가 즙을 내서 먹는 이유는 이 안에 있는 살아있는 영양을 가장 많이 축출해서 먹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간의 세포의 재생 능력을 돕고 또 간의 회복에 탁월한 능력을 돕는 이 영양은 신선초의 섬유질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이 섬유질 안에 있는 깊숙한 영양을 뽑아 먹기 위해서는 골수 녹즙을 먹어야 됩니다. 녹즙의 종류에는 육즙이 있고요. 육즙은 이제 여기 있는 이파리에 있는 영양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엔 골즙입니다. 이 골즙은 이 줄기에 있는 영양이에요. 줄기나 뿌리에 있는 영양. 하지만 인체를 살리고 간을 살리는 영양은 섬유질 깊숙한 곳에 숨어 있고 그 섬유질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영양을 축출해내기 위해서는 제대로 녹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녹즙을 만들 때 엔젤 녹즙기를 씁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저는 이 엔젤 녹즙기를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엔젤 녹즙기는 다른 착즙기나 다른 녹즙기와는 달리 골수 녹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즙을 먹는 것은 질병을 호전시킬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약의 의존도 없이 건강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바로 이 영양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영양을 또 얼마만큼 영양을 먹는지는 우리 건강 회복의 핵심이에요.
기능이에요. 바로 열쇠입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진 녹즙은 건강 회복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시금치를 넣고요.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의 기능이 떨어졌고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독소가 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온몸으로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독소들은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각종 염증 반응들이 있습니다. 곳곳이 쑤시기도 하고 결리기도 하고 또는 갑자기 추위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인 모를 두통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많고 간이 일을 잘 못하니까 항상 피곤해요. 에너지가 부족해요. 항상 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소화를 하는 간이 지금 병들어 있기 때문에 간에 독소가 쌓여 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방귀가 자주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간인 사람들이 흔히 겪는 증상입니다. 이제 이 신선초즙을 먹을 때인데 이 신선초즙은 맛이 아주 좋아요. 아주 상쾌한 맛이 납니다. 정말 이 상쾌한 이 맛이 나는데 이 신선초즙을 먹을 때는 200cc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꼭 공복에 먹어야지 흡수가 잘 되고 또 우리 몸에서 쓰이는 것도 아주 원활하게 쓰이게 됩니다. 지방간 그냥 방치하면은 심각한 질병에 걸립니다. 지방간염으로 되고 또 간경화 또 간암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방간 자체가 있다는 것이 하나의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질병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인체를 점점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병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더욱더 큰 질병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꼭 내 식단에서 지방간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신선초즙을 마셔주고 또 더욱더 이제 제대로 건강관리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 잔의 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내 인체에 맞는 식단을 가지고 그리고 질병 회복의 방법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